최근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꾼 꿈, 바로 신발을 잃어버리는 장면입니다. 겉으론 단순한 분실처럼 보이지만 심리학자들은 이 꿈을 자존감과 사회적 이미지, 그리고 삶의 방향에 대한 무의식의 신호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신발을 놓친 게 아니라 도대체 어떤 마음의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걸까요? 오늘은 신발을 잃어버리는 꿈에 담긴 숨은 의미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골목길을 걷던 어느 밤, 발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내려다보니 왼쪽은 멀쩡히 신발이 발을 감싸고 있었지만 오른쪽은 벌거벗은 채로 바닥을 딛고 있었어요. 자갈은 뾰족했고 작은 모래알조차 유리 파편처럼 느껴졌습니다. 맨발은 바닥의 온도를 그대로 흡수했어요. 차갑다가도 뜨겁고 까슬까슬하다가도 날카로웠습니다. 나는 무심코 발을 움찔했지만 다시 걸어야 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나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흘끗 나를 보다가 곧 시선을 돌렸죠. 나는 괜히 등을 펴고 왼쪽 발의 보폭에 맞추려 애썼어요. 그러나 걸음은 자꾸 비틀거렸습니다. 균형은 점점 무너지고 한쪽 다리에만 힘이 과하게 실렸어요. 어디선가 신발을 잃어버린 기억은 도통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쓰레기통 뒤, 계단 밑, 편의점 앞,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맨발이 된 오른쪽 발은 점점 더 예민해졌습니다. 작은 돌멩이 하나가 칼처럼 느껴졌어요. 걷는 동안 그 발끝만큼은 늘 뒤늦게 반응했고 보폭은 흐트러졌습니다. 한 짝만 남아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벗어버릴까 고민했지만 벗는 순간 나는 완전히 무방비가 될 것 같았습니다. 결국 나는 남은 신발끈을 더 단단히 조였어요. 차가운 바람은 맨발 쪽으로만 집중적으로 불어왔어요. 체온은 오른쪽 발끝부터 빠져나가면서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길은 평소보다 훨씬 길게 늘어져 있고 어둠 속의 골목은 낯설고 낯설었습니다. 앞에 도착했을 때 잃은 건 신발 한쪽이 아니라 내 자신감의 절반 같았어요. 깨어나서도 나는 한쪽으로 자꾸 기우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한쪽만 잃어버린 꿈은 균형의 붕괴를 상징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영역에서 결핍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는 성과를 내고 있지만 인간관계에서는 유독 취약하다거나 재정은 안정적이지만 건강이 무너져가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발바닥이 느낀 고통은 작은 자극에도 크게 반응하는 심리를 반영합니다. 누군가의 사소한 말 한마디 혹은 실패 아닌 작은 실수에도 자신감이 크게 흔들리는 내면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여전히 한 짝이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나는 여전히 절반은 갖춰져 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무의식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지금 필요한 건 완벽하게 모든 걸 갖추려는 집착이 아니라 결핍을 정확히 보고 작은 보완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보조깔창처럼 사소한 보완, 예를 들어 규칙적인 루틴, 체력 관리, 혹은 신뢰할 수 있는 조언자를 곁에 두는 것, 그 작은 장치가 균형을 회복하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신발 한쪽을 잃으면 체면이 깎인다거나 흉몽이라고 단정짓곤 하죠. 그러나 실제 해몽은 훨씬 섬세합니다. 어느 발을 잃었는지, 사람들이 그걸 봤는지, 그리고 그때 내가 느낀 감정이 불안했는지 해방했는지, 이 조건에 따라서 해석은 180도 달라집니다. 그렇죠.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어느 한쪽이 시린 때가 있잖아요. 일은 잘 버티는데 건강이 무너진다거나 돈은 괜찮은데 관계가 비어있다거나, 이럴 땐 완벽을 채우려 하기보다 작은 습관 하나가 균형을 지켜줍니다. 예를 들면 하루 15분 산책, 수면 패턴 챙기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짧은 연락하기 같은 거예요. 사람들로 붐비는 광장. 문득 아래를 내려다보니 내 발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두 반짝거리는 구두와 운동화를 신고 있었지만 오직 나만 맨발이었습니다. 차가운 돌바닥의 결이 발바닥 무늬를 따라 선명히 새겨져 있었어요. 발가락 사이로는 모래가 끼어 따끔거렸고 땀과 먼지가 섞여 발끝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내 발끝에 꽂히는 듯 했고 얼굴은 달아올랐습니다. 나는 주머니를 뒤져 신을 만한 무언가를 찾아봤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바닥은 축제의 열기와 돌바닥의 차가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부끄러움에 숨고 싶다가도 이상하게도 그 맨발의 감촉은 진솔하다는 안도를 주었어요.
신발이 없으니 내 발은 세상과 직접 닿아 있었어요. 돌바닥의 거친 질감, 흙냄새, 그리고 사람들 사이로 스쳐가는 바람까지 온몸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 솔직함은 동시에 무방비였어요. 사람들 속에서 나는 준비되지 못한 사람, 부족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진짜 나야 라는 목소리가 속에서 막 울려 퍼졌어요. 나는 갈등했습니다. 감추고 싶다가도 솔직하고 싶었어요. 숨고 싶다가도 내 발바닥에 닿는 감각이 오히려 나를 살아있게 했습니다. 광장을 한 바퀴 맨발로 돌고 조심스레 빠져나왔어요. 그러나 그때의 부끄러움과 해방감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아있었어요. 맨발은 완전한 노출과 가식의 제거를 상징합니다. 평소에 감추어왔던 모습이나 숨기고 싶었던 나의 진짜 모습이 꿈에서 드러난 것이죠. 이 장면이 불안하게 느껴졌다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세상에 내보일 용기가 부족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방감이 크게 느껴졌다면 지금 당신의 내면은 솔직함을 갈망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꿈은 사회적 평가와 진솔한 자기 표현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는 무의식의 신호입니다. 솔직함은 자유를 주지만 동시에 상처받을 위험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전부 다 벗어 던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솔직할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택적 진솔함, 즉 나를 지킬 수 있는 만큼만 드러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꿈은 지금 나는 나답게 살고 싶은 욕구와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는 무의식의 고백일지도 모릅니다. 보통 맨발의 꿈은 준비가 부족하다는 의미로만 해석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내 본 모습을 드러내고 싶다는 강한 욕망이 숨어있을 때 더 자주 나타나는데요. 즉, 부족함이 아니라 내적 해방에 대한 갈망이 핵심일 수 있습니다. 맞아요. 부끄럽기도 하지만 동시에 솔직해서 후련하기도 하죠. 혹시 요즘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고 싶은데 눈치 보느라 망설이진 않으셨나요? 모두에게 다 드러낼 필요는 없어요. 작은 부분부터 선택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평소처럼 현관을 나섰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발끝이 자꾸 헐거워서 걸음마다 뒤축이 벗겨졌어요. 내려다보니 신발은 디자인도 사이즈도 모두 낯설었습니다. 오른발은 지나치게 꽉 조여 발등이 저려왔고 왼발은 헐렁해서 자꾸 빠져나갔습니다. 신발끈을 조여보고 깔창을 덧대봤지만 불편함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죠. 누군가랑 바뀐 걸까? 현관 앞 신발장의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동료, 가족, 친구, 각자의 신발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면서 나는 마치 그들의 기대와 규범을 대신 신고 있는 듯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 내 발끝은 낯설게 보였어요. 거울은 분명 내 몸을 비추고 있었지만 발만큼은 남의 것이었어요. 복도에 들어서자 사람들은 각자의 신발로 자연스럽게 걸어갔습니다. 오직 나만이 발걸음이 뒤엉켜 막 흐트러졌어요. 회의실에 앉아서도 발은 계속 낯설었고 걷다가 발등에 붉은 자국이 선명히 남았습니다. 결국 의자 밑에 신발을 잠깐 벗어두었어요. 맨발이 되는 순간 잠깐의 해방감이 찾아왔지만 곧 불안이 다시 엄습했습니다. 이건 내 길이 맞는 걸까? 이런 질문이 발보다 먼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루가 끝날 때까지 바른 낯선 신발에 전혀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남의 신발은 타인의 기대와 역할을 상징합니다. 내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은 지금 내가 남의 기준에 맞춰 살고 있다는 무의식의 신호입니다. 신발이 크면 감당하기 벅찬 책임을 의미하고 작으면 내 역량보다 좁은 틀 속에서 억지로 몸을 끼워 넣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발등의 붉은 자국은 내 몸이 실제로 상처 입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이 꿈은 내가 스스로 선택한 길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받아든 길인지 스스로 점검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신발을 잠깐 벗은 장면은 중요한 단서입니다. 이는 내가 그 역할을 내려놓고 내 기준을 다시 설정하려는 움직임일 수 있습니다. 진짜 맞는 신발은 오래 걸어도 아프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지쳐도 계속 걸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남의 신발 꿈을 남의 인생에 휘말린다 정도로만 해석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복합적입니다. 신발이 크거나 작은지, 내가 신발을 잠시 벗었는지, 이 작은 차이가 해몽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듭니다. 남의 신발을 신으면 처음엔 그냥 어색해도 오래 걸을수록 발이 아프죠. 현실에서도 남의 기준에 맞춰 살면 결국 내 마음에 상처가 남습니다. 이럴 땐 내가 진짜 원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습관처럼 따라하는 건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작게는 오늘 하루 식사 메뉴를 가족 입맛이 아닌 내 입맛대로 정해보기. 늘 하던 반찬 대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하나 꼭 올려보는 거예요. 또는 집안일 루틴을 조금 바꿔보기. 항상 먼저 설거지부터 했다면 오늘은 산책부터 다녀오고 나서 해도 괜찮습니다.
순서를 내가 편한 쪽으로 조정해 보는 거죠. 혹은 전화 카톡도 늘 상대가 먼저 찾을 때만 응답하지 말고 내가 원할 때 여유 있을 때만 답해보세요. 이런 작은 실험이 쌓이면 어느새 남의 신발이 아니라 내 발에 딱 맞는 신발을 신고 있다는 감각이 생깁니다. 기억하세요. 평생 함께 걸어가야 하는 건 남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비가 막 그친 길, 가로수 잎에서 물방울이 또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걷다가 커다란 웅덩이를 밟았어요. 순간 한쪽 신발이 미끄러지면서 푹 빠져버렸습니다. 깜짝 놀라 손을 집어넣었지만 진흙은 신발을 더욱 깊숙하게 잡아 끌었습니다. 손끝에 닿은 건 미끈한 돌과 젖은 나뭇가지뿐이었죠. 물결이 잦아들면 보일까 싶어서 기다렸지만 착한 색만 짙어졌습니다. 발은 이미 젖어 양말이 들러붙었고 걸음은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사람들은 각자 우산을 쓰고 지나쳤습니다. 누구도 멈추지 않았고 나는 혼자서 허둥거리면서 웅덩이 속을 뒤적였습니다. 조금만 더 찾자는 마음과 그만 갈까? 라는 마음이 끊임없이 갈등했습니다. 결국 포기하고 빠져나왔을 때 내 뒤에 젖은 발자국이 이어졌습니다. 발자국마다 차갑고 축축한 한숨이 찍히는 듯 했어요. 잃어버린 건 신발 하나인데 마음속에서 계획 전체가 무너진 것 같았죠. 허무함이 몰려왔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홀가분하기도 했습니다. 비냄새와 진흙 냄새가 섞여 오래 남았고 나는 젖은 발로 천천히 다른 길을 살폈습니다. 새로운 길은 미끄럽지 않았지만 낯설었어요. 어쩌면 이 사건은 멈추라는 신호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웅덩이는 예상치 못한 변수와 감정의 탁도를 상징합니다. 신발이 진흙에 빠져드는 장면은 내가 집착할수록 더 상황이 꼬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완벽하게 회복하려는 마음이 오히려 나를 더 깊이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양말이 젖어 무거워지는 장면은 사소한 사건이 나의 일상 전체를 무겁게 만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 꿈은 단순한 불운의 징조가 아닙니다. 포기하는 순간 아이러니하게도 새로운 길이 보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잃어버린 자리의 공허감은 동시에 재설계의 공간을 열어줍니다. 따라서 웅덩이에 빠진 신발은 내가 붙잡고 있는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무의식의 조언일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이 패배처럼 느껴지더라도 사실은 전략적 철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철수는 다시 더 단단한 발걸음을 내딛기 위한 준비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웅덩이에 신발을 빠뜨리면 불운하다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집착과 완벽주의를 멈추라는 내면의 메시지일 수 있어요. 즉,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나를 위한 브레이크 사인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웅덩이에 빠진 신발을 계속 건져내려 할수록 더 진흙투성이가 되죠. 현실에서도 집착할수록 오히려 상황이 더 꼬일 때가 많아요. 이럴 땐 작은 멈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꼭 끝내야지 하던 집안일을 일부러 미뤄두고 내가 좋아하는 차 한 잔을 먼저 마셔보세요. 늘 같은 길로만 산책했다면 오늘은 코스를 바꿔 새로운 길을 걸어보는 것도 좋아요. 답답할 땐 창문 열고 환기시키듯 내 마음에도 환기를 주는 거죠. 꿈이 말해주는 건 포기해라가 아니라 잠시 쉬어가도 괜찮다는 신호예요. 내가 내 마음을 풀어주는 순간 오히려 더 단단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시험장 입구 손에 번호표를 꼭 쥔 채 긴장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분명 방금 전까지 발에 신었던 구두가 어느새 자리에 없었어요. 신발장 칸마다 낯선 신발들만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내 것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 없습니다. 안내원의 목소리가 불안을 더 키웠어요. 나는 허겁지겁 칸을 뒤지고 바닥까지 살폈습니다. 그러나 내 신발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맨발로 들어갈 수 없다는 생각이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발을 빌릴까 했지만 모두 사이즈가 맞지 않았어요. 한쪽은 너무 커서 헐거웠고 다른 쪽은 너무 작아서 발가락이 욱신거렸습니다. 벽시계 초침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고 내 심장은 그보다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왜 준비를 못했을까? 왜 안 챙겼을까? 자책이 머릿속을 가득가득 메웠습니다. 발은 바닥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고 생각은 이리저리 앞질러 달렸습니다. 내 이름이 호명되는 듯 했지만 소리는 멀리서 울렸어요. 결국 문 앞에서 망설이는 사이 내 차례는 지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허탈함과 동시에 알 수 없는 안도가 스쳐왔습니다. 마치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지금이 아니어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변명 같았습니다. 돌아서는데 거울 속 맨발이 유난히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발가락 사이로 스며드는 차가운 공기가 내 마음까지 파고들었죠.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반항무늬만 바라보다가 조용히 다음 기회를 떠올렸습니다. 결정적 순간에 신발이 사라진 꿈은 성취 불안과 자기방해 패턴을 드러냅니다. 신발은 사회적 무대에 오를 준비, 즉 자격을 상징합니다. 그 신발이 없다는 건 나는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는 불안이 무의식 속에서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벽시계 소리가 크게 울리는 장면은 시간과 타이밍에 대한 압박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내가 기회를 앞두고도 주저하고 결국 놓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꿈으로 표현된 것이죠. 특히 다른 사람의 신발이 맞지 않았던 장면은 중요한 단서입니다. 다른 사람의 방식이나 기준으로는 지금 상황을 해결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해법은 내 발에 맞는 나만의 방식을 찾는 것입니다. 이 꿈은 실패를 예고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 준비를 점검하라는 무의식의 조언입니다.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껴도 기회는 여전히 다가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할 때 시작하겠다는 사고에서 벗어나 지금 있는 자원으로 첫 발을 내딛는 용기입니다. 기회는 완벽을 기다려주지 않지만 용기 있는 한 걸음에는 언제든 응답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꿈은 준비가 부족하다 정도로만 해석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준비 부족보다 타이밍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핵심일 수 있어요. 즉, 실패 자체보다 노출되는 상황이 두려워서 아예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는 심리가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중요한 순간 신발이 없어서 발걸음을 멈춘 건 사실 내가 준비가 덜 됐다는 불안보다 혹시 실패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더 큰 거예요. 이럴 땐 완벽을 기다리지 말고 작은 연습부터 해보세요. 예를 들어 외출 전 하루 코디를 미리 입어보는 것, 아니면 장 보러 가기 전에 메모지로 리허설처럼 장바구니를 채워보는 것도 좋아요. 이런 작은 리허설이 쌓이면 내가 준비됐다는 감각이 무의식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꿈이 전하는 메시지는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한 발짝만 더 내디뎌도 충분히 길은 열려 있습니다. 시장 골목 잠시 한눈을 판 사이 발끝이 허전했습니다. 내려다보니 신발이 없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 틈바구니에선 각양각색의 신발들이 부딪히며 움직이고 있었지만 제 것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려 했지만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모두 바쁜 발걸음으로 제 갈 길만 갔었죠. 저는 혼자 맨발로 서 있는 사람처럼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발바닥은 차갑고 바닥에 돌멩이가 그대로 콕 박혀버렸습니다. 사람들 속에선 유독 나만이 갖추지 못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분노와 허무가 동시에 밀려왔죠. 저는 발걸음을 떼어 신발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골목 구석구석 여기도 저기도 다 살펴봤지만 신발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낯선 가게 안까지 기웃거렸습니다. 그러나 끝내 찾지 못한 채 맨발의 발자국만 바닥에 선명히 찍혔습니다. 신발에 도둑 맞은 순간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제 자리와 정체성까지 다 빼앗긴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람들 틈에 섞여도 저는 혼자 덜 갖춰진 사람처럼 떠돌아다닐 뿐이었죠. 도둑 맞은 신발은 외부 간섭과 통제를 상징합니다. 내 영역이 침해당하거나 경쟁 속에서 자리를 빼앗길까 두려운 마음이 무의식에 반영된 것입니다. 특히 시장 골목에서 빼앗긴 장면은 내가 속한 사회적 공간이나 경쟁 환경에서 밀려나는 불안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나를 돌아보지 않았던 장면은 내 어려움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고립감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이 꿈은 단순한 상실을 뜻하지 않습니다. 도난은 동시에 새로운 선택지를 열어주기도 합니다. 내가 신발을 잃어버린 건 어쩌면 나에게 맞지 않는 신발을 억지로 신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무의식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 신발은 정말 내 거였을까? 내가 정말 원해서 신은 걸까? 질문에 답하는 순간 더 잘 맞는 신발, 그러니까 더 나은 길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꿈은 강제된 변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나에게 더 적합한 선택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발을 도둑 맞으면 부정 탔다고만 단순히 해석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외부 간섭을 통해 강제로 변화의 길로 밀려나게 되는 과정일 수 있어요. 즉, 단순한 피해가 아니라 변화를 해야만 하는 강제적인 계기가 되는 의미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도둑 맞은 신발은 억울하고 불안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신발이 꼭 내 발에 잘 맞는 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현실에서도 내가 억지로 지켜온 역할이나 관계가 사실은 나에게 벗어날 기회였던 적이 있죠. 이럴 땐 잃어버린 것만 보지 말고 남아있는 걸 챙겨보세요. 예를 들어 늘 챙기던 가족 반찬 대신 오늘은 나를 위한 과일 한 접시를 준비하기.
신발이 없다고 집에만 있지 말고 가볍게 슬리퍼 신고 동네 산책하기, 혹은 하루 동안 안 해도 되는 일 목록을 하나 골라서 과감히 건너뛰기. 꿈은 불운을 예고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 발에 맞는 새 신발을 찾을 차례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억울한 마음 뒤에는 분명 새로운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는 순간 발걸음은 훨씬 가벼워질 거예요. 신발을 잃는 꿈은 분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다시 나에게 맞는 걸 찾는 여정인 거죠. 혹시 최근에 신발을 잃는 꿈 꾸신 적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꿈의 숨은 해석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